전 토마스 아퀴나스 편 읽다가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예수 사후 1000년쯤인데 철학하고 신학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권위가 상당히 강해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것을 화해시키려고 노력을 엄청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하는데,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다 쓰고 나서 나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쓴 것은 모두 왕겨처럼 보인다. 너무 중요한 말을 해놨는데, 요게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거하고 본 거를 세상에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그 심정이 여기 담겨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 그 장자의 윤편 수레바퀴 장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랑 거의 이제 서양의 수레바퀴 장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예전에 쓴 책에도 이 수레바퀴 장인 성현의 말씀은 찌꺼기다. 왜냐하면 그 성현이 현재 살아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함께 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수레 장인이. 근데 수많은 그 인터넷 글을 읽어보면 오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고구려 벽화를 연구하셨잖아요, 일랑 선생님이. 그래서 일랑 이종상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를 섞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수레바퀴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기술은 그 나무 겉에 쇠퇴를 끼워 넣는 작업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윤편이 내가 이걸 자식한테 전수할 수 없다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수레바퀴 가운데에 있는 구멍을 깎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인터넷에 그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충 해석하고 막 글을 올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운데 깎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중간 기술자가 할 수 있는 거고, 쇠퇴를 끼우는 작업이 너무 이게 어려운 작업인데, 요게 헐거워지면 전투나 길을 갈 때 쇠퇴가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당한 힘으로 요게 쇠퇴가 수축력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원심력과 구심력처럼 쇠퇴가 나무 태를 꽉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현대의 그 자전거 바퀴살 같은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게 불에 달궈가지고 적당한 온도에서 끄집어내서 나무태가 불에 타지 않도록 나무태에 또 물을 칠해서 망치질로 박아 넣는데, 고구려에서는 4명의 장인이 망치질을 했다고 해요. 왜냐면은 거의 같은 속도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윤편에서 나오는 장인은 자기 혼자서 수레바퀴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술이 좋았단 얘기예요. 4명이 하는 일을 혼자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식한테 도저히 이거는 전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쇠퇴의 온도, 망치질하는 속도와 균형, 그 다음에 나무 태를 얼마만큼 깎아야 되느냐의 그 크기, 요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어야지 이제 이게 마치 초밥 만드는 장인이 쌀을 딱 쥐면은 쌀알의 개수가 거의 일정하다고 하잖아요. 그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전수를 하겠냐 말이에요. 엄청난 안목진데. 그래서 이제 고구려 수레바퀴는 너무나 기술의 상징이었고, 우리가 서양에서 석공, 메이슨이 그 나라 최고의 기술자였다면은, 고구려에서는 수레바퀴를 만드는 사람이 그 나라의 최고의 기술자예요. 그래서 아예 수레바퀴를 만드는 신이 있다. 그걸 제륜신이라고 그러는데, 제륜신의 어떤 후예가 아니면 바퀴를 만들 수 없다. 뭐 이 정도의 말이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레바퀴 중간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바퀴 밑에 보면은 이렇게 주머니 하나가 달려 있어요. 바퀴 중간,
중간 밑에 이 두 그림에서 지금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재륜신이고 요게 뭐냐면은 여기다가 역청을 담아놔요. 역청. 끈적끈적한 석유. 그래서 옛날에는 베어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석유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나무가 계속 닳아버리잖아요. 그럼 헐거워질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헐거워지지 않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이에다가 역청이 공급되는 장치가 있었는데 이제 이 주머니가 아래쪽으로 달려 있단 말이죠. 아래쪽으로. 그런데 이 역청은 이 열을 받으면 좀 팽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꽉 채워 놓으면은 이 수레바퀴 안쪽에 열을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설명을 일랑 선생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역청에 대해서 요게 제가 그때 품었던 의문은 그 질문을 제대로 못했는데 역청이 아래쪽으로 달렸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공급됩니까? 이걸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두 가지 가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수레바퀴가 돌면서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역청의 부피가 팽창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공급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이 수레바퀴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은 역청을 항상 꽉 채워놔야 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가설. 자, 두 번째. 수레바퀴가 어느 정도 속도가 되면은 역청이 같이 따라서 돌았을 것이다. 어떤 마찰력을 적당하게 그 속도가 빨라지면 얘가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얘가 위로 수레바퀴와 함께 이 역청 주머니가 돌면서 조금씩 위에서 아래로 계속해서 공급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역청 주머니의 기술은 뭐냐면은 이 역청이 소실되지 않게 하는 거죠. 핵심은. 그러니까 증발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증발돼서 더 딱딱하게 굳어지면은 역청 주머니를 이제 적당한 끈적거림으로 여기다 이제 다시 이렇게 달아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봐도 이 역청 주머니를 설명한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글쎄요. 이거 고구려 수레바퀴 연구하는 아주 전문 서적에는 있겠지만은 지금 그래서 이 역청이 어떻게 이 바퀴와 수레바퀴와 축 사이에 어떻게 공급되었는가까지는 제가 전문 서적을 보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어쨌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성현의 말씀이 찌꺼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제나라 황공이 그 장인을 너 제대로 설명 못하면 죽여버릴 거야 했는데 이제 거기에 오케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칼을 다시 집어넣었다. 그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 장자의 윤편 이야기가 너무 단순화돼 있고 게다가 왜곡이 돼 있어요. 이 쇠퇴를 끼우는 기술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기술이고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고구려에서도 4명이 한 5명이 달라붙어서 수레바퀴 하나를 이제 관리 감독이 있었겠죠. 5명 정도가 있어야 이 바퀴 하나를 완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엄청난 기술이었다. 그거를 토마스 아퀴나스의 마지막에 읽다가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쓴 것은 모두 완겨다. 쌀이 없다. 이거 알맹이가 없다라고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로티누스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플로티누스는 진짜 저는 알맹이를 봤다. 그걸 느낄 수 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회적인 갈등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성직자였다. 어떤 신학자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결국에는 그 쌀을 자기는 발설할 수 없었다. 세상에. 그런 게 좀 느껴지면서 안타까우면서도 그 장자의 윤편 이야기가 떠올라서 오케이, 써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